정말 힘들게 결혼 생활하다 결국 못 참고 이혼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 같네요. 스트레스 하나 안 받고 평온한 생활 누리니 여기가 천국이다 싶고요. 저는 업무적으로 알게 된 한 남자와 2년의 연애 끝에 27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. 여자를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쑥맥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참 귀엽고 순수해 보였어요. 허구한 날 바람 피우며 우리 엄마 속썩이던 제 친정아빠의 젊은 날의 모습과 정반대라 저도 모르게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. 남편 역시 저 없이는 못 살겠다며 결혼하자 졸랐지만 시댁에 반대가 있었습니다. 지금 와 생각하면 황당해 헛웃음이 나지만 이유도 여러 가지였어요. 제가 남편이랑 키가 비슷해서 기가 셀 것 같다. 눈웃음 잘 치는 걸 보니 남자 문제로 속 꽤나 썩히겠다. 골반이 작아 애를 못 낳을 것 같다 등 별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. 그냥 트집이죠. 그러자 남편이 더 애간장이 타서는 시어머니 설득하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인사도 부지런히 다니고 잘 해드리려 참 많이 노력했네요. 그런 제 모습에 시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. 지금 생각하면 그냥 며느리 잡으려고 갑질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저도 남편도 어리고 또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이 정도 난관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. 당찬 요즘 MZ세대처럼 시댁 갑질에 당당히 맞서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. 여하튼 그렇게 세기의 사랑마냥 착각을 하고 한 결혼이었습니다. 양가 도움 안 받고 결혼했고 남편은 모은 돈이 거의 없어서 제가 모아둔 돈 4천만 원으로 신혼 시작했네요. 17평짜리 낡은 복도식 아파트 전세에서 살다가 결혼 1년 만에 예쁜 딸아이 낳고 나름대로 잘 살았네요. 아이 3살 되었을 때는 집이 너무 좁아 24평짜리 전세로 이사갔고 5살 되었을 때는 전세살이 그만하고 내 집 마련하고 싶어 맞벌이하며 열심히 모은 돈 탈탈 털어 아파트도 하나 매매했어요. 누구의 도움 하나 안 받고 악착같이 맞벌이하며 가정 꾸려 이어나갔는데 아이가 6살 될 무렵 남편이 회사 생활 너무 안 맞고 힘들다며 저에게 말도 없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. 그때 매달 대출금으로 8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이었기에 남편의 독단적인 행보에 너무 화가 났어요.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좀 황당했죠. 뜬금없이 낚시 사업을 하겠다며 말도 없이 회사를 관두니 어이가 없었죠. 남편이 그러더군요. 너도 나 못지않게 벌잖아. 너라도 보니 다행이지. 나도 내 꿈을 위해 노력할 테니 조금만 더 견뎌줘. 내가 돈 많이 벌게. 그게 부부잖아. 서로 힘들 때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것.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. 전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니 다시 취업하라고 했죠. 알아들은 줄 알고 안심했는데 남편이 2달 뒤 저 몰래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. 대출을 받아 저에게 말도 없이 사업장을 냈습니다. 그때 이혼 한 해 만에 또 대판 싸웠고 양가에서도 알게 되어 난리가 났어요.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우리 아들 한 번만 믿어줘라.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거야. 네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렴. 혹시 아니? 잘 될지도. 그러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위기를 같이 극복해 보렴.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솔직히 이왕 시작한 거 어쩌겠어요. 믿어줄 수밖에 없었죠. 잘 될까 반신반의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. 남편은 사업 수완도 없는 남자였고 고객 응대에도 서툴렀어요. 그래서 잦은 컴플레인으로 손님이 점점 줄어들더니 1년도 안 되어 사업을 쫄딱 말아먹었습니다. 그래서 빚만 사정없이 남게 되었어요. 남편은 사업의 실패로 저에게 면목이 없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 했어요. 생활비도 전적으로 제가 버는 돈에서 충당했고 아파트 대출금으로도 허덕이고 있는데 남편이 만들어 놓은 빚 때문에 도무지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. 제가 300만 원을 벌면
300만 원 고스란히 빚 갚는 데 다 나갔습니다. 그야말로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어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. 이혼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 차마 이혼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영차 힘내보자 싶었지만 결국 집을 팔아야겠다 싶더라고요. 어떻게 마련한 내 집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는 게 말도 안 된다 싶어서 정말 너무 우울하더군요. 그때 어머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. 본인 아들이 친 사고이니 본인도 책임이 있다 하시더군요. 어차피 저희 돈도 없고 집도 없으니 시댁 들어와 살으라 하시더군요. 갑자기 합가라니 너무 거부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먼저 조건을 거셨습니다. 딱 10년만 살아. 그러면 시댁 아파트 너희 줄게. 어차피 니들 또 집 구하려면 대출 받아야 하잖니.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거야. 우리 집 살면서 돈도 모으고 나중에 집도 증여받고 그렇게 해라. 그 말에 솔직히 흔들리더라고요. 합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당장 돈 때문에 미칠 지경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돈이 없어서 딸 다니던 학원도 다 끊고 나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더군요. 그래서 고민 끝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. 시댁은 바로 옆 도시의 25평 아파트였고 어머님 아버님이 안방 그대로 쓰시며 작은 방 하나는 우리 딸 방, 또 남는 작은 방 하나는 우리 부부방으로 내어주셨습니다.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도 회사를 관두어야 했고 우리 딸도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다시 전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아이의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.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세 가족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합가라는 것 절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더군요. 처음엔 좋았습니다. 저희 딸도 할머니, 할아버지랑 살면서 관심도 많이 받고 행복해 하더군요.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. 시댁으로 이사 후 제 취업을 위해 한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. 제가 나이도 있는 데다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니 경력 인정되는 직장으로 들어가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. 면접도 좀 보고 나름대로 철저히 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한 달 반쯤 되었을까?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. 언제까지 이 직장 저 직장 재기만 할 거야? 시댁 들어와 살면서 일도 안 할 참이야? 그러라고 시댁 불러들인 건 아닌데. 나도 집에 있는데 너희 부부 둘 다 계속 있으니 내가 불편해서 그래. 니들이 낮에 나가야지. 그 말에 기분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맞는 말이기도 해서 어머님 심정이 이해가 갔어요.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어머님 힘드실 것 같아서 카페 나가서 이력서 쓰고 그랬던 거라고 조금만 더 이해 부탁드린다고 했어요.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냥 마트나 편의점 알바라도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전 그러기 싫었어요. 제 경력이 얼마인데 이대로 물거품 만들고 싶지가 않았거든요.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고집이 세다며 눈을 흘기시더군요. 본인 아들한테는 시간 걸려도 좋으니 좋은 데 들어가라고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저한테는 그러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. 아무튼 그때 이후로 눈치가 보여 낮에는 남편 팔 잡고 나가자고 했죠. 어머님 쉬시게요. 둘 다 백수이니 어머님 눈에 얼마나 거슬릴까 싶기도 했고요. 그런데 어머님이 온갖 핑계를 대시며 남편은 집에 있으라 하시더군요. 세탁기 수리공을 불렀는데 남자가 집에 있어야 한다. 이따가 장 보러 갈 건데 짐 들어줄 사람 필요하다.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결국은 저만 나가라는 말이었죠. 그래서 제 시댁에서의 생활은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족들 밥 차리고 8시에 아이 학교 데려다 주면서 저도 노트북 들고 나와야 했어요. 그렇게 밖에서 카페와 식당 전전하며 시간 때우다가 딸 하교시키며 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저녁 차려 같이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한 다음 방으로 들어갔고요.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. 아침에 노트북 전선을 안 들고 나와 점심쯤에
잠시 시댁에 들어가야 했어요. 그런데 문 밖에서부터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.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어머님이 절 보고 화들짝 놀라서 아니, 밥 먹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벌써 왔니? 하시더라고요. 그때 남편도 부엌에 있다가 저 오는 소리에 달려나와서 깜짝 놀라더군요. 알고 보니 남편이랑 어머님 둘이서만 소고기 구워 먹고 계시더라고요. 그것도 한우 최고급 등급이요. 어머님이 아들은 좋은 거 챙겨 먹이고 싶은데 다 같이 먹으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저 나가라고 해놓고 아들만 혼란 챙겨주고 있었던 거예요. 그거 보니 어찌나 서럽던지요. 제가 벙쪄 있자 어머님이 당황해하며 앉아서 먹고 가라고 하는데 됐다고 하고 나왔네요.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돈 빨리 모아 시댁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악착같이 면접 봐서 경력 인정받고 연봉 잘 협상해 괜찮은 회사 들어갔습니다. 회사 들어가면 생활비 드린다고 한 약속도 잊지 않았죠. 한 달에 50만 원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장 보는 것도 제가 했고 집 관련 공과금도 제가 다 냈어요.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데도 어머님은 제가 전처럼 집안일을 도맡아 하길 바라시더라고요.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가족들 밥 차려주면 안 되겠냐 하시길래 저도 출근 준비해야 해서 그건 힘들고 저녁은 차려보겠다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어머님 삐지시더군요. 합가했더니 며느리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는 본인 신세가 안타깝다며 자조 섞인 한탄을 하시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. 언제는 아들이 돈 사고 친 거 부모가 수습해줘야 한다며 합가하러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정작 합가에 들어오니 며느리 사정은 안중에도 없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백수인 아들은 피곤하다며 건들지도 않고 온갖 잡심부름에 어머님 아버님 수발은 다 저 시키셨어요. 어머님이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데 아들이랑 같이 가면 남들이 수군거린다며 저더러 꼭 동행하자 하시더라고요. 며느리 뒀다 뭐 하냐고 주변에서 욕한단 말이야. 그게 내 험담이겠니? 결국 새아가 너만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. 돈 없어 시댁 들어와 살면서 늙은 시부모 모르는 척 한다고.